2024년 한국 영화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조진웅, 본명 조원준. 수많은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준 중견 배우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소년범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저지른 범죄 사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스스로 연예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배우의 과거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은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갱생과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더 나아가 이번 사건 뒤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진웅 은퇴 사건을 깊이 파헤쳐보고 갱생과 용서,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중잣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진웅은 1976년생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 20년 넘게 한국 영화계에서 활약해온 배우입니다.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런데 최근 그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였고 법적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조진웅은 스스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단 한 번의 보도로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년범 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보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기자가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보는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이 12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로 성장했다는 스토리를 우리 사회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그는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예로 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장발장 같은 인물이 애초에 탄생할 수 없는 구조라면 우리는 갱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냐? 특히 김어준이 주목한 것은 이번 사태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조진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참여했던 여러 공익 활동과 사회적 발언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조진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참여했던 여러 활동들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조진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차례 공익 캠페인에 참여했고 진보적 성향의 사회 활동에도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어준의 주장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년범 기록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공개된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정치적 보복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 제기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갱생이란 무엇이고 우리 사회는 정말 갱생을 믿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1조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그리고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형벌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 복귀라는 거죠.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재범률은 약 3040% 수준입니다. 10명의 출소자 중 3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재범률이 20%대로 훨씬 낮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교도소를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재활의 공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에도 취업, 주거, 심리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조진웅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고 20년 넘게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어준이 언급한 장발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룬 인물입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은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도 잠자리도 구할 수 없었죠. 그를 받아준 건 미리엘 주교였고 그 용서와 신뢰 덕분에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미리엘 주교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엘 주교가 되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조진웅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보였기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는 20년 넘게 배우로서 성실하게 활동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 그가 과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갱생을 믿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김어준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까지는 복귀하면 안 된다는 말이 설득력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그 원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그가 예로 든 것은 사법살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거나 인생이 파괴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 잘못된 판결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어준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판사들, 그 누구도 사회적으로 퇴출되지 않는다. 왜 그건 예외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징계를 받거나 사퇴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승진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김어준이 지적하는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연예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복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판사가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게 만들어도 그 판사는 계속 판사로 일합니다. 정치인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재벌이 불법 경영으로 수천억을 횡령해도 몇 년 지나면 다시 사회 지도층으로 돌아옵니다. 왜 연예인에게만 완벽한 과거를 요구하는 걸까요? 물론 연예인은 공적 인물이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사, 정치인, 재벌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예인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이것이 김어준이 제기한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좀 더 민감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김어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 시절 개인정보는 합법적인 경로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언론 보도도 금지되어 있고 당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죠. 그렇다면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은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사건 관계자나 피해자 측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 둘째, 경찰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셋째, 조진웅을 알던 지인이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 김어준은 이 중에서도 특히 의도적인 유출일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는 그의 표현은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정보를 흘렸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의도가 조진웅의 정치적 성향,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수십 년 후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정치적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작업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는 용서에 인색합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에게 완벽한 반성을 요구하고 완전한 사죄를 요구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영구 퇴출을 요구합니다. 물론 범죄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같은 중대범죄는 당연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죠. 하지만 모든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모든 과거를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특히 소년 시절의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전두엽은 25세가 되어야 완전히 발달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즉, 청소년기의 범죄는 성인의 범죄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년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조진웅은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렀고 법적 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배우로서 많은 작품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도 했죠. 그런 그가 과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걸까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출소자들, 갱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과거는 안 지워지는데 뭐하러 착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갱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갱생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조진웅 은퇴 사건은 한 배우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실수한 사람에게 영원히 낙인을 찍는 사회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인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연예인에게만 적용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모든 권력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사회인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받는 사회인가? 김어준의 문제 제기가 옳은지 그른지, 조진웅이 복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갱생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갱생한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한다면 그 정의는 약자에게만이 아니라 강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을 말한다면 그 인권은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조진웅의 은퇴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진웅 은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갱생 문화, 피해자 중심주의, 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이중잣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진웅은 복귀할 자격이 있을까요? 갱생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기회를 줘야 할까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토론을 나눠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연예계의 복귀 논란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